연로하신 어르신들은 큰 소리로 말을 해도 잘 알아듣지 못하셔서 답답할 때가 많죠. 소리 주파수 구분이 잘 안 되는 노인성 난청 때문인데요. 하지만 노화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뒀다가는 청력을 잃으실 수도 있고요. 또 치매에 걸릴 확률도 커진다고 합니다. 오늘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추옥성 교수를 모시고요. 노인성 난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의 박수를 좀 크게 드릴까요? 떨리세요? 조금요. 떨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네. 우리 몸의 대표적인 감각 기관 중에 하나잖아요. 귀가. 네, 맞습니다. 소리도 듣고 우리 몸의 평형 감각도 유지를 해주고 네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귀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 소개를 잠깐 들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귀는 이제 듣는 능력도 있고요. 이제 네. 우리 균형 잡아주는 평형 기관도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는 뭐 크게 구분을 하자면 외이, 중이, 내이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이제 그 안에 이제 청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달팽이관이라고 알고 있는 부분은 이제 청각기관 쪽이 더 가깝고요. 네. 그다음에 방골이관이나 이석기관이 이제 평형을 이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청각신경 그리고 전전신경 이렇게 네 쪽으로 통해서 우리가 균형 잡거나 듣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정기관이 그 균형 잡는 기관. 네, 맞습니다. 생물 시간 같아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네, 것 네. 같아요. 네. 우리가 흔히 오늘 난청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네네. 난청 그러면 소리를 듣는 게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긴 한데요. 네네. 어떤 질환인 건가요, 난청?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외이, 중이, 내이 요 그리고 우리 이제 언어 중추 뇌 쪽에 청각과 관련되는 기관이 어느 한 군데라도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소리를 이제 못 듣게 되거나 덜 듣게 되는데요. 네. 이거를 이제 통틀어서 난청이라고 합니다. 그럼 네. 귀에 문제가 있는 것도 난청, 그리고 뇌에 문제가 있어도 난청이 될 수 있군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언어 중추입니다. 뇌 쪽에서도 언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노인성 난청에 대해서 알아보자라고 얘기를 앞서 이제 드렸는데 네. 노인성 난청과 일반 난청은 다른 건가요? 결국에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이제 비가역적인 변화라는 거에서는 비슷한데요. 이제 노인성 난청은 이제 우리가 누구나 나이가 들면 노화에 의해서 이제 쇠퇴하고 이제 청각이 신경이 특히 퇴화하면서 발생하는 거라서 저희 모든 누구나 다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제 시기가 조금 다를 뿐입니다. 정도랑. 그렇군요. 그러면 노인성 난청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누구나 다 올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노인성 난청의 기준 몇 살 정도부터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저희는 이제 고령 이제 노인의 만 65세 이상으로 이제 저희가 지금 기준을 주고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5세 딱 되면은 갑자기 귀가 하고 안 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건 아니고요. 네, 말씀 환자분들 오시면 되게 내가 몇 년 전부터 서서히 조금씩 안 들리는데 이제는 불편할 때가 됐다. 불편할 때가 와서 왔다. 내가 청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아니면은 이제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주위 사람들이 아무래도 못 듣는 것 같다. 자꾸 TV 소리를 키우고 질문을 하면 다시 되묻는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고 오십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서서히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게 몇 세 정도부터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정확한 나이라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만 30세가 되면 조금씩 누구나 조금씩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 일찍부터 안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저도 이미 노인성 난청이 시작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아주 오래전에 TV에서 본 게 있는데요. 네. 이제 청소년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 전화벨 음과 이제 어른들이 듣는 어른들은 못 듣지만 이제 청소년들이 들을 수 있는 전화벨 음이요. 이제 고주파수. 청소년들은 청력이 워낙 좋고요. 네. 이제 어른들은 이제 30 지나면 고주파수보다 조금씩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조금씩 난청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높은 주파수부터 서서히 안 들리기 시작한다. 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앞서 노인성 난청이라는 거는 나이가 들면은 누구나 다 겪게 되는 질환이다. 그러면 예외가 한 명도 없이 누구나 다 겪게 됩니까? 일단 그거 궁금해요.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건 시력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모두 다 안경을 끼지 않는 것처럼 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시간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은 이제 그 정도의 차이지 조금씩은 청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전적인 영향도 있겠네요. 조금은 유전적인 영향도 있고요. 환경적인 요인이 조금 더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환경적으로 뭔가 청각에 무리를 주는 환경을 많이 접하다 보면 청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젊었을 때부터 조금 소음이 있는 곳에서 일을 한다던가 소음에 많이 노출이 된다던가 이제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 약제도 있습니다. 저희가 뭐 결핵약이라던가 항암제 그리고 항생제 등도 이제 이독성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요. 이런 분들은 이제 내과나 담당 과에서 저희 과로 이제 협진을 보내셔가지고 저희가 난청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가 있을까요? 뭐 메니에르라고 하는 병은 아예 다른 질환이지만 그것 또한 난청을 발생할 수가 있고요. 뭐 다른 만성 중이암 같은 것도 중이 질환들도 난청을 충분히 일으킬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부가적인 원인들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귀 질환을 앓는 것이 좀 심하게 앓는 것이 난청에도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죠. 결국에는 네. 이어폰을 오랫동안 사용하고 음악을 크게 듣는 거 이런 것도 그럼요. 난청에. 네네. 지속적일 때는 소음성 난청도 비가역적으로 변화해서 이제 난청을 이제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귀에 큰 충격을 받는 건 어때요? 예를 들어 공놀이를 하다가 공에 맞거나. 난청 쪽으로 오는 경우들은 드물고요. 대부분은 그쪽은 어지럼증이 더 많은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 귀 쪽에는 혈액 공급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허혈 상태, 이제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는 상태가 오면 난청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 보면은 뭐 혈압이나 당뇨 그리고 뇌경색 앓으신 분들은 난청이 조금 더 위험도가 높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러면 사실 고고당이라고 해서 고혈압, 네. 그리고 고지혈증, 당뇨. 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다 뭐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겪게 되는 질환들이다. 뭐 이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더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난청이 오지 않도록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랄까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난청. 이게 노인성 난청은 노화가 되면 다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소음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 그렇겠네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50세 이상은 누구나 청력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정기적으로 청력검사를 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기적인 청력 검사 어느 정도 기간마다 해요? 전에 환자분들한테 1년에 한 번씩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경도 난청이 시작되신 분들은 내가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와서 검사 받으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건강검진할 때 제가 지금 나이에도 가면 청력검사라는 걸 하거든요. 네. 이렇게 삐 소리를 내고 맞습니다. 어느 쪽 손을 드느냐 뭐 이런 네, 거. 네, 맞습니다. 동일한 거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동일한 거랍니다. 하지만 저희 대학병원, 2차 병원 이상에서는 저희가 이제 노인성 난청에서 좀 중요한 거는 소리를 크게 해야 들을 수 있기도 하지만 어음 명료도, 그러니까 소리를 크게 냈을 때 얼마나 또박또박 들리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노인성 난청에서는 그 어음 명료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특별히 노인성 난청의 경우에 못 듣는 발음들이 있나요? 특별히 못 듣는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노인성 난청은 이제 고주파수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고주파수 쪽에서 소리를 내는 자음들은 잘 못 듣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파차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잘 못 듣고요. 이제 모음 같은 경우에는 저음부터 중주파수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는 어느 정도 듣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되게 많이 하는 말이 드라마를 볼 때 여자 목소리는 들리는데 뉴스 들을 때 남자 목소리는 잘 안 들려. 이렇게 저음력 이렇게 반대입니다. 반대이고요. 네, 그래서 저음력 때는 조금 듣는데 고음력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제 그러니까 고주파수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고음력대가 잘 안 들리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노인성 난청이 아닐까를, 그러니까 잘 안 들리긴 하는데 노인성 난청이 아닐까를 의심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높은 음역대가 잘 안 들린다. 요거로 판명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어느 정도 연령대가 있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처음에는 본인들은 잘 인지를 못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들이 더 많고요. 주위에 가족분들이나 이제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이 인지를 합니다. 또 자꾸 못 듣는 것 같아. 점점 TV 소리가 커진다. 왜 자꾸 똑같은 질문을 계속 되묻지? 이런 경우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음역 데시벨이 한 50, 6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가 경도 난청인 경우는 제 말소리가 들리겠지만 그걸 지나게 되면 이제 말소리가 이제 대화도 조금 불가한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서 그때는 본인이 인지합니다. 아, 나 이거 내가 이제 진짜 못 듣는구나.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시작은 경도 이렇게 점점 하면 점점 지나면 사람들 대화 소리가 더 안 들린다 이렇게 본인들이 인지하고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노인성 난청에도 종류가 좀 있나요? 나눠지나요? 종류가 나눠지긴 하는데 결국에는 한 가지 외에는 아니고요. 그 안에서 이제 감각, 신경, 대사성, 혼합성 이렇게 저희는 나누는데요. 혼합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청각, 신경이 퇴화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은 나이 먹으면은 눈 안 보이는 거, 눈이 좀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고 이런 것도 뭐 나이 먹으니 어쩔 수 없지. 네. 관절 아파도 그냥 나이 먹으니 어쩔 수 없지. 그냥 귀가 조금 덜 들려도 나이 먹으니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하고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찍부터 병원을 찾으면 네. 괜찮아지나요? 괜찮아진 어떤 시기냐면 이제 저희가 난청 이제 보청기를 해야 될 정도로 난청이 진단이 되면은요 저희가 보청기를 하면 그래도 못 듣는 소리들을 계속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신경이 계속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청력이 떨어지는 속도는 정상인과 저희가 비슷하게 맞춰 드릴 수는 있는데요. 만약에 난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나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못 듣는 소리들이 많기 때문에 신경 퇴화가 그만큼 빨라집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환자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제 보청기를 하라고 많이 권유를 하는 편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보청기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크고 특히 지금은 60대, 70대 요 사이 환자분들이 난 아직 그 정도가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처음에는 제가 조금 욕심을 내서 좀 강력하게 주장을 또 해봤는데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비싼 돈 주고 그걸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권유를 하는 편입니다. 요즘은. 내가 보청기를 한다라는 거는 일단 내가 노인이다라는 맞습니다. 거를 네. 인정하는 것 같아서 아직 거부감이 조금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치료나 보청기를 권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노인성 난청이 된다. 치료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네, 이게 난청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고요. 환자분 몸 상태에서 다르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보청기를 권유를 하고요. 근데 보청기도 어느 정도 난청이 심해지거나 어음 역류도가 너무 낮은 경우에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가지고요. 마지막 선택지로는 이제 인공와우 수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많이 퇴화하고 최소 20% 정도가 남아 있을 때는 저희가 수술을 통해서 신경의 일을 대신해주는 이제 전기적 에너지를 직접 이제 저희가 생성해주는 인공와우 수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기준이 따로 있고요. 고도에서 심도 난청 정도 돼야 되고 그다음에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몸 상태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런 요소들이 다 충족을 하면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많은 환자분들이 인공와우 수술을 조금 원하실 것 같은데 네, 사실 나라에서 보험이 되는 기준이 조금 스트릭트해가지고요. 그 기준에 되면은 가격은 한 5,6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비보험으로도 할 수 있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듭니다. 굉장히 비싸군요. 네, 이게 조금 도움을 받아도 제가 한 2천만 원 정도라고 알고 있고요. 대신에 이거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수술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주위에 이제 뭐 사업 이걸 지원해주는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들도 많이 널리 알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알아봐야겠네요. 필요하신 네네. 분들 같은 네. 경우에는. 그러면 잘 못 알아들으시는 어르신들이 계실 때 보통 보면 옆에서 무조건 크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르신 하면서. 근데 그게 그렇게 알아들으시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진 않는다고 들었어요. 노인성 난청을 겪으시는 분에게 좀 알아듣게 설명을 드리고 싶을 때는 어떻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좋습니까? 일단 보청기를 먼저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사실 환자분들은 잘 못 들으시기 때문에 저도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면 저는 종이로 써서 이제 보여드리고, 네, 그래서 일단 무조건 난청 재활하는 것이 이제 보청기나 수술로 재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일단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너무 힘드실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신경적으로 굉장히 퇴화가 빨리 된다. 네. 말을 못 알아들으실 땐. 그래서 앞서 제가 얘기했던 치매와도 연관이 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말을 잘 못 들으시는 청력이 빨리 퇴화가 되신 분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 이게 연구 결과로도 나온 네네, 이야기죠. 맞습니다. 이게 원인은 이제
내가 못 들으면은 들으려고 너무 많이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뇌 쪽에서 이제 인지 기능 쪽에 쏟아야 될 힘을 청력 쪽으로 너무 많이 쏟다 보니까 과부하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인지 기능도 감소한다는 가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못 듣게 되면은 뇌 이제 언어 중추에도 이제 뇌 전체의 구조에도 변화가 생기는 그런 가설이 있고요. 또 세 번째는 내가 못 들으면 일단 사회적으로 고립이 됩니다. 대화가 안 되니까 자꾸 혼자 있게 되고 고독해지고 우울감이 생기는데 이러한 요인들도 이제 치매 위험 요인들이기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가설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난청과 치매가 연관이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보청기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인지 기능의 변화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의 인지 기능의 변화를 보면 확실히 보청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인지 기능이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보청기를 요즘에는 약간 안 보이게도 이렇게 제작이 된다고 들었어요. 바깥에서 조금 안 보이게도. 네. 많이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네. 많이 비싼가요? 보청기는 정확한 금액을 여쭤보는 네. 건 아닙니다만. 천차만별인데요. 일단 뭐 아주 뭐 50만 원대부터 이제 크게는 500만 원까지 이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중요한 거는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난청인 기준이 되면은요. 나라에서 현재 2018년도부터 저희가 보청기 하나씩은 지원해주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도 이제 뭐 아무나 해주는 건 아니고요. 기준은 그래도 조금 엄격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사실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어서 보청기는 뭐 가격 저는 사실 150만 원에서 200만 원대를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 그 정도는 나라에서 만약에 진단 기준이 부합하다면 충분히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진단 기준이 되어야 되나요? 어떤 검사의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능 청력 검사, B에서 듣는 소리 3번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뇌관 유발 청력 검사라고 이제 뇌에서 소리에 반응하는 검사 1번이랑 어음 명료도도 한 3번 정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외에도 조금 일련의 과정이 있고요. 이제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양쪽 귀가 60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그 신뢰도에 따라서 검사의 신뢰도 여부, 그러니까 신뢰도가 높다라고 판정이 되면 보청기 지원 사업을 이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음 명료도는 어떻게 검사가 진행돼요? 저희가 이제 대부분의 한 음절을 말을 해서 따라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들려주고. 네네. 그래서 한 24개인가 거기 음절 중에서 몇 개를 맞추는지 그리고 퍼센티지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고요. 보청기 사용은 어음 용료도가 50% 이상인 경우에는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아래부터는 조금씩 이제 보청기 효과는 좀 떨어지는데 그래서 빨리 보청기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은 인지 기능에도 그리고 또 신경적인 효과에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일단은 주변 분들하고의 어떤 사회적인 그런 기능까지도 본다면 청력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렇죠. 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얘기인 것 지금은 같아요. 이제 워낙에 고령화 사회가 많이 이제 확장되고 있고요. 노인 만성 질환에서 지금 관절염, 그다음에 고혈압, 그리고 심장 질환 다음으로 4번째가 이제 난청입니다.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 저희 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무관심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가지고 그렇죠. 조금 안타깝습니다. 질문 주신 분들도 있으신데요. 최자연님께서 노인성 난청에 대한 질문은 아닌데 비행기를 탈 때 귀가 너무 아파요. 예방책이 있습니까? 라는 네, 그거는 압의 차이 때문인데요. 저희 대기압이랑 이제 위에서 하늘 쪽의 압이 훨씬 더 고압에서는 압력이 세기 때문에 통증이 있는 거고요. 전에 환자분들한테 이제 출발하기 전에 껌을 씹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입이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 더 압이 조금 더 적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덜하고요. 그다음에 통증 유발이 되면 소염 진통제 저희가 이제 대부분 브루펜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약 드시면 바로 좋아집니다. 그렇군요. 네. 최윤선 님도 아버지께서 80세이신데요. 들리지가 않으셔서 여러 번 되묻고 하시는 게 이제 일상이십니다. 그리고 조금만 시끄러워도 소리가 울리는지 시끄럽다고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엄마랑 저는 최대한 작은 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화통이 큰 저는 참 답답하고 갑갑하거든요. 이런 소리 울림 현상도 노인성 난청의 증상 중에 하나일까요?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소리를 크게 했을 때 아까도 어음 명료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좀 극적인 예지만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어음 명료도가 떨어지면 아야 이렇게 들리거든요. 근데 이게 큰 소리를 그렇게 말을 하면 나한테는 소음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울리고 싫다고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가 되고요. 빨리
청력 검사를 하시고 보청기를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네네. 근데 보통 이렇게 노인성 난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보청기를 빨리 하시라고 네. 정말 권유를 적극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그런 편이고 이게 아마 사회 문화적인 관념 이제 그런 거인 것 같은데요. 저희 나라 사람들 너 안경 껴야 돼. 그럼 바로 끼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네, 근데 보청기 껴야 돼.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안 들리면 무조건 저는 보청기 쓸 거라. 안경도 패션이다. 이거를 한동안 이제 광고로 쭉 하면서 안경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달라졌는데 보청기도 좀 그런 맞습니다. 이미지 변신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근데 듭니다. 환자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이제 나 그래 보청기 할 거야. 이제 마음 먹고 오시는데 보청기 할 건데 전 드러나는 게 싫습니다. 좀 귓속형으로 해주세요. 그런데 아무나 귓속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보청기 주파수가 어디가 떨어졌고 어디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서 난청의 정도나 그런 이제 주파수 음력을 보면서 저희가 결정을 하는 건데요. 안타깝지만 고주파수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귓속형보다는 살짝 귀걸이형이 조금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선생님이 내가 미워서 귓속형을 안 네, 해주시는 게 아닌데. 네. 그렇군요. 네. 자, 돈키호테 2부 계속해서 노인성 난청에 대한 이야기 이비인후과 전문의 추옥성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볼 텐데요. 이명증은 고칠 수 있나요? 라는 질문 김용수님께서 주셨어요. 네, 이명증은 결론은 고칠 수 있다라고 저는 답변하고 싶고요. 근데 이명의 원인이라던가 아니면은 발생했던 기간, 강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명이 또 이명이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그리고 어떻게 들리느냐, 그리고 난청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별을 해가지고 조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명하면 보통 삐 소리가 들리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평범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명이다. 그러면 고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게 간헐적이거나 들렸다가 그냥 안 들리는 경우가 더 많으면은 그냥 인식하지 않은 것 자체로도 이제 없어질 수 있고요. 근데 사실 없는 소리가 들리는데 머릿속에서 내가 이걸 얼마나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이명이 있느냐 없느냐 구분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습관화 적응 이라는 방법으로 인지를 하지 못하게끔 이제 계속 이제 트레이닝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네, 약물 치료도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좀 습관화하고 트레이닝하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인식하면은 더 잘 들리는 맞습니다. 거군요. 이렇게 환자분들 보면 나의 소리 들리나? 들린다.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일단 무시하게 되면은 없어지거나 아니면 적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내가 삐소리가 들리니까 귀가 잘못됐나 보다 해서 조금 더 걱정을 하고 좀 더 신경 쓰고 하면서 삐소리가 더 잘 들리는 분들이 계시다. 네, 근데 그러니까 청력의 정도라던가 이명의 정도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요. 이런 분들은 저는 병원에 내원해서 청력 검사랑 이명 검사 하라고 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용수님도 삐소리가 나요라고 문자를 다시 주셨는데 어느 정도인 거고 또 어느 정도 빈번하게 이 소리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청력 검사를 통해서 이비인후과를 한번 방문하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중이염을 앓고 나서도 노인성 난청이 빨리 찾아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3769님. 네, 중이염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염성 난청을 유발하는 질환이고요. 수술이나 이제 치료를 통해서 다시 청력이 회복될 수가 있는데 만약 이를 방치해두고 난청이 이제 전염성 난청이 계속 진행하게끔 하게 된다면 시간이 지나면 저희는 혼합성 난청이라고 하거든요. 감각신경성 그리고 전염성 난청이 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돼서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청력의 회복은 조금 더디게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들은 바로바로 하는 것을 저는 권유해드립니다. 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아라. 네. 귀가 멍하다라고 하시는데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3840님. 네, 멍하다는 첫 번째로 이제 경증 난청이 발생해도 멍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고요.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난 좀 약간 멍한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건 이관과 관련되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관 이제 저희가 하품을 하면 뻥 뚫리는 그게 이제 이관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건데요. 저희 밖에 압이랑 귀 안의 압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거를 이제 조금 조절해 주는 게 이관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관 기능이 조금 안 된다던가 내가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뭔가 스트레스가 많으면 얘도 일시적으로 이제 일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관 기능 장애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는데요. 이관 기능이 조금 문제가 있어도 멍한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보청기를 아버지가 맞추셨는데 처음에는 잘 들렸는데 지금은 안 들린다면서 착용을 안 하시거든요. 증세가 더 심해지신 걸까요? 네. 첫 번째는 청력이 더 떨어진 거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이제 어르신들이 보청기 관리가 조금 힘든 부분들도 있어서 배터리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귓구멍 안으로 제대로 이제 들어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처음엔 안 들렸는데 나중에는 대부분 배터리랑 관련이 많아가지고요. 배터리 확인 추천해드리고요. 나이가 들면 보청기를 하더라도 조금씩은 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환자분들한테는 6개월에 한 번씩 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때마다 청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확인 받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이렇게 함께 해보시니까 안 떨리셨죠? 괜찮으셨죠? 조금 떨리는데 너무 다들 잘해주셔가지고 네. 네,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오늘 제 얘기가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다른 난청과 관련해서 또 이비인후과 질환 관련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림대 강남 성심 이비인후과 전문의 추옥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